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정면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통합신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발표한 창당 선언문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걱정하게 만들었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정치로 가득한 새정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는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 가능할까요? 네,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 가능할까요? 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대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아무튼 그 일당 5억 원짜리 그게 아주 국민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네. 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가 된인데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강제 집행에 나선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예. 지금 그 여론 때문인지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노역을 중단하고요. 벌금을 강제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검찰청의 그 공판 송무부는요. 관련 법리를 검토했더니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용자에 대해서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향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벌금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건데요. 여론도 여론이지만 오늘 아침에 한겨레 보도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요. 허 전 회장이 46%의 지분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네. 지금도 부촌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 도피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검찰도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가지고 네. 벌금으로 납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검찰이 진작부터 할 일이죠. 이제 와서 그러네. 그렇죠.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판결과 네. 관련해서 이 허 전 회장 뒤에는 향판 출신 변호인단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향판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향판은 지역 법관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죠. 네네. 소위 지역의 명망가입니다. 고향할 때 향자하고 판사할 때 판자를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향판. 참 이것도 오랜만에 듣는 단어긴 한데요. 어쨌든 허 전 회장의 그 법조 인맥들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가족 관계를 보면요. 상당히 끈끈해 보이는데요. 허 전 회장의 부처는
부친은 일단 판사 출신이었고요. 네. 매제가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허 전 회장의 사위는 현재 광주지법 판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허 전 회장의 동생 A씨는요. 지난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 모임이죠. 법구의 스폰서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이 모임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예약을 해주거나 식사비와 유흥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총무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이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끈끈하죠.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삼성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네. 라고 이제 삼성 측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요. 오늘 이인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장 사장이죠. 이 사장은 그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회사 이름이 거론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오늘 열린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직후에 가진 기자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삼성의 계열사인 케어캠프의 전직 간부인 이모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서 삼성도 피해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임원 이모 씨는요. 최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 측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누구의 돈인지 어떤 용도인지 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문제도 좀 궁금증을 갖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불법 사찰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다시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오늘 노컷 뉴스의 보도였습니다. 예. 올해 초에요. 청와대가 최동욱 전 총장을 찾아가서 채무군이 혼외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이에 대해서 최 전 총장이 이를 거부하자 검찰이 이른바 먼지털기시로 개인비를 캐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등 3개 비서관실이요. 지난해 6월 동시다발적으로 임모 여인과 채무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요. 지난해 9월 16일 이정현 홍보수석의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비리나 비행 그 자체보다 그 거짓말이라는 그 자체를 조금 더 문제를 삼는데요. 이 국격을 강조하는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야권 통합신당이죠. 네. 합쳐서 이제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공식 출범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24일 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창당대회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요. 공동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창당 선언문을 보니까 5가지 정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정의로운 사회와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이런 것들이 지향점으로 제시됐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의 길이라면서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도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시작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향해서 다 함께 전진하자 이러면서 당원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통합신당이 출범을 했고 또 그다음에 새누리당 쪽은 어떻습니까? 이 지방 선거 공천 문제가 있는데 네. 여성 우선 공천 문제를 가지고 시끌시끌하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 문제를 두고요. 계속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지난주였나요? 서울 종로와 부산 중구, 대구 중구 등 여성 공천 지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서울 강남과 대구 북구 등 6곳을 추가하는 이 과정에서요. 당 지도부와 공천위 간 이견으로 지금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초재선 모임인 혁신연대 모임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폭탄 돌리기 하듯이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질까 봐 다들 노이로제에 걸렸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권성동 의원은 보여주기식 공천이라고 봐야 된다면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성 공천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지면 그 폭탄 돌린 거 같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이죠. 네. 이제 한미일 3국 정상이
25일 현지 시간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북핵 얘기에 집중되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년 만에요.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45분간의 비교적 짧은 회담에서요. 3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차 안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은 참고로 2008년 이후에 지금 단 한 번도 그렇군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6시 19분 됐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해도 길어지고 날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가는 시간 북부간선도로 따라 도심으로 이동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묵동에서 하월곡동 쪽으로 시속 20km 아래입니다. 내부순환로 따라 성수동 쪽으로 가는 차량들 성산 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길게 밀리고요. 성산동 쪽으로는 정릉터널에서 홍제램프까지 속도 줄입니다. 국회대로 위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양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묵동교 위 5차로에 추돌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으로 조심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일산으로 들어가는 데는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여의도권에서 강남권까지, 여의도에서 성수대교까지 양방향으로 답답하고요. 청담대교 다리 양방향으로 밀리는 가운데 청담대교로 향하는 분당 수서로는 장제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 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6.4 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후보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후보죠. 박원순 서울시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쁘셨죠? 네네, 뭐 오늘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천안함. 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도 있었고요. 예. 오전에는 천안함 피격 사주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대전 현충원 추모식에 가서 네. 헌화도 하고 또 희생장병 가족들 위로도 하고 했고요. 네. 또 안중근 의사 서거 또 104주기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창당을 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 시장님이 무경선으로 공천이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선이나 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중앙당이 창당됐으니까 네. 아마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경선 여부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네.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겠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런데 또 알 수는 없죠, 뭐. 네, 예. 자, 그러면 서울시장을 한 번 하셨는데, 이제 재선을 위해서 다시 출마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씩이나 고생하셨는데, 뭐 때문에 또 고생하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출마의 출마의 변을 한마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직 제가 정식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니까요. 네. 출마의 변은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아무튼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2년 8개월 보궐선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좀 더 새로운 또 서울의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네. 한 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다들, 이번에 출마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후보는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 네. 쪽은 새누리당 쪽이죠. 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세 사람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려운 후보가 있으신가요? 저 세 분 다 두렵죠. 모두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또 선거에서는 사실 또 좋은 분들이 나와야 이 서울 시민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네. 제가 농담으로요. 네. 이렇게 금배사를 할 때는 네.
시장이 반찬이다 이렇게 건배를 하거든요. 아, 예. 네, 시장이 반찬이죠 시민들한테는. 네, 막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좋은 반찬들이 많이 깔려야 시민들한테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훌륭한 후보들이 저는 나오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려운 거는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늘 인용하는 말 중에 수가 제주 역가 복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시민이 물이 그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 뒤집기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시민의 삶을 잘 챙기고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데 저는 모든 시간을 또 힘을 쏟을 생각이고요. 네. 네, 그게 두려운 거죠. 그걸 잘할 수 있는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쪽 후보는 벌써부터 이제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공격적인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은 뭐 한 일도 없고 선거 운동만 했다. 네. 뭐 행정을 시민운동 하듯이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보시죠.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이 지금 출마하시고, 네. 이제 후보로 다들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도 좀, 조금은 내용을 좀 잘 보시고, 네. 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거티브로 하게 되면 결국 또 선거판이 이게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많은 시민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했죠. 예컨대 2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네.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로 3조 2천억 혈세 낭비를 막았잖아요. 네. 또 용산 국제무지구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세빅 둥둥섬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결했죠.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8만 호, 채무 7조 감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수많은 현안들이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복지 기준이라든지 심야버스라든지 환자 안심병원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했고요. 한 몇 시간 말씀하셔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 2년 새 제가 취임하기 전에 9위에 머물던 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요. 네. 지금 세계 6위까지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 관광 분야에서도 3년 연속 컨벤션 5대 도시가 됐고요. 예. 또 작년 한 해 외국인 이 직접 투자한 금액이 약 한 15% 늘어나가지고요. 예.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조 한 4,500억 정도 직접 투자가 돼서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로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서울 방문한 관광객 수가 1,000만을 돌파했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런 성과들 아마 우리 시민들이 다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하신 일도 이제 홍보도 하실 것이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 매니페스토 운동가인데 또 새로운 정책들도 내놓으시겠죠. 근데 얼마 전에 이 서울시에 8만 호 임대주택을 새롭게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 내놓으셨죠? 예. 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네. 그때 공약으로 8만 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그랬는데 지금 이미 96%가 완료됐거든요. 96%. 네, 그래서 나머지도 아마 상반기에는 충분히 완료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아직 사실 주택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OECD 국가에 비하면. 네. 그래서 2018년까지 예. 매년 2만 호씩 새롭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이런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다 고통을 정말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임대 임차인 간의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예.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하고요. 예. 또 이제 매월 이렇게 이제 주거가 어려운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수혜 대상도 널리 확대하고 네. 또 전월세 보전금 상담센터도 만들어서 네. 아무튼 어려운 그 이웃들에게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발표를 지난번에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위터에 보니까 천안함 이 피격 사주기 40년 용사와 한주호 준이가 목숨 바쳐 지키는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으로서라고 하시면서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늘 네. 그 천안함 사주기 추모식에 다녀오셨고. 그런데 이 정몽준 의원 쪽에서 안보 관을 묻는다라고 하면서 질문한 거 아시죠?
네. 글쎄요. 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전에 박 시장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 국법법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쏟아부었는데요. 네.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정말 비통한 심정이고요. 예.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은 명백히 북한의 소행 아닙니까? 네. 정부와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런 말씀도 이미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저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만 그때 발언 요지는 이제 북한 소행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를 줘야 된다. 바로 오늘 이제 정몽준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오히려 저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 신뢰고 국민 통합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야 네. 이런 외적의 침입이나 안보의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니 뭐 굉장히 그런 부정확한 근거를 갖고 막 상대를 그렇게 이념 논쟁, 색깔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시대가 옛날인데 네. 저는 뭐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정정당당하고 네. 아름다운 이런 선거를 치르려면 저는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명색이 그래도 검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2년 5개월 동안 이 서울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밑에 그 회원 중에 수도경비사령관도 계시고 또 서울경찰청장도 계세요. 이런 예. 분들 모시고 나름대로 민방위 시스템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의 안보를 위해서 아주 안전하게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큰 문제 없이 잘 대처해왔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국법법 폐지에 관한 얘기도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것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네, 네. 사실 국가범법이 과거에 많이 남용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미 네. 미국 국무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유엔에서도 폐지를 촉구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옛날 제가 인권 변호사를 할 때는 예. 당연히 그런 주장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변호사 활동을 안 해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모이시면 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을 위해서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해서 결과적으로 이석기 의원의 국회 진출을 가능케 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억지를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억지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개발 사업 요 문제에 관해서도 간단히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미 묻지마 개발 방식은 이제 끝난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과거 시대의 유물이다.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런 개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됐습니까? 네. 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람 중심의 건축, 주민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용산의 경우에도 사실 5개월 전에 이제 겨우 해제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용산 주민들이 지난 7년의 세월 동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었거든요. 예. 제가 한번 취임하고 이렇게 용산에 가봤더니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서울시와 용산 주민이 수습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용산은 서울의 3대 발전의 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개발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정말 이런 지금 현재의 상처를 잘 처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용적률 문제라든지 개발 방식들을 조절해서 예. 주민이 원하는 그런 주민 맞춤형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철도 정비창 부지와 서부 이촌동 지역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한다. 예. 네. 그리고 또 서부 이촌동 지역도 이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그 아파트 지역하고 예. 상가 지역하고 단독주택 지역이.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맞춤형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철도청 부지는 이제 지금 이미 그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코레일과 이 드림 허브 간의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이 끝나면 네. 그 원래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 저희 서울시는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드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이 당에 관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그 이부영 그 상임 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원래 민주당은 그 중도 보수 정당이고 이번에 합쳐서 만든 신당도 중도 보수 색깔을 더 강화한 신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세요? 완전 이제 뭐 저는 당원이시니까. 그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네. 물론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예. 정말 그 빛바랜 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뭐 저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물을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시민파다.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민생을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챙겨도 지금 부족할 일인데 지금 그런 이념 타령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올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셔서 뭐 진보 개혁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표현해서 좀 특이해서 박원순 시장께 여쭤봤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번 6.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 가능할까요? 입니다. 보내주신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9093님. Yes.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새로운 정치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8645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네요. 새정치라 이름만 바뀐다고 가능할까요? 의식이 바뀌어야죠. 별다른 기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 가능할까요? 입니다. 몇 분 의견 주신 분 보지요. 4868님께서는 yes라고 적어주셨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성정치 타파를 화두로 두고 있지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4228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네요. 벌써 기성정치에 편입돼 버렸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라고 쓰셨네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많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그 친구는 꿈일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의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명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피트라 에센스.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네, 강조린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육사지방선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각 지역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대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시장 예비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네, 잘 지내시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대구시장 출사표 내신 게 세 번째입니까? 정확하게 세 번째라기보다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경선까지 갔고요. 예.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얘기만 하다가 그쳤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출사표를 던지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 지도부에서 출마 권유가 있었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사실상 대구시장뿐만 아니고 그 도지사라든지 광역 단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 지도부에 누구든지 당 지도부나 당에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의논 안 하고 출마했다면 그 사실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 또 이렇게 꼭 누구나 찍어서기보다 여러 두루두루 얘기를 해보니까 대구에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10% 전후가 돼가지고 이것도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실망하는 눈치더라. 그러니까 중진이 누가 나가서 본인이 지지율을 완전히 올리든지 아니면 본인 들어가서 판을 좀 만들어서 딴 분들이 좀 지지율이 오르든지 어쨌든 간에 좀 지지율이 오르는 후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의 급히 마지막 그 하루 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중진 차출론 그런 경우에 해당하시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요? 예. 그래도 생각이 있으셔야 나가시는 거지. 그렇죠. 저는. 느닷없이 나가실 수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수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꿈을 꿔왔고. 또 관심도 가져왔고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대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늘 관심 있게 지켜봐왔기 때문에. 아주 새삼스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다. 컷오프에서는 5명으로 압축이 됐습니까? 예. 아니죠. 이제
1차 컷오프에서 8명 중에 이제 5명을 선발이라 선정을 했고요. 예. 5명이 너무 좀 복잡하다고 생각했는지 2차. 예, 우리 저 지도부에서 예. 공천 이제 관리위원회입니다. 공천 관리위원회에서 좀 줄이겠다고 여론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5명을 예. 놓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2차로 컷오프가 발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대구시장을 삼수나 하셨다, 삼수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가인데요. 예. 이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구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셨는지 출마의 예. 변을 또는 정책 공약을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약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기본 틀이 네. 일단은 뭐 살리자로 끝납니다. 3개. 뭘 살리느냐? 예. 첫 번째는 이 대구에 좀 이 자존심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네. 지금 대구가 여러 가지 뭐 침체가 되고 이래서 네. 뭐 대구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 뭐 그런 저 분위기가 없잖아 있습니다. 네. 자존심을 살리자. 예. 네. 뭐 그래서 대구는 우리 국채 보상 운동을 한 그런 도시고 예. 또 2.28 민주화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는 또 대구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저 밖에서 보기는 좀 자기들끼리 모인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또 단결력이라 할까 끈끈한 정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우리 좀 나름대로의 어떤 뭐 저 전통이라 할까 장점이라 할까 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부심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딴 분들은 이걸 제일 먼저 내가 그러는데 경제를 또 살려야 됩니다. 경제가. 경제를 살린다. 예, GRDP가 뭐 20년째 꼴찌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거죠. 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출마한 그 출마의 면의 핵심이 있습니다. 네. 경제를 이때까지는 뭐 대기업 유치하자 뭐 또 정부에서 좀 엄청나게 예산 받아가지고 뭘 해보자 하는 이런 발상들이 많았는데 예. 그것보다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 창조 경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구도 예. 이제는 그런 데 의존하기보다는 대구의 그 뭐 많은 인재들 예. 또 잘 활용해서 또 교육 뭐 여건도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교육과 과학 기술을 잘 말해 발전시켜서 네. 우리가 이 창조 경제 정부에서 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창조 경제 쪽으로 창조 경제를 알겠습니다. 제대로 일으켜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고 예. 창조 경제를 하려면은 과학 기술 쪽에 좀 이 경험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인맥도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원래 또 과학기술자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과학기술자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스스로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행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이제 뭐 좀 여러 번 봐갖고 하니까 예. 정말 전문가가 이제 뭐 책임지고 네. 한번 뭐 짐을 지고 한번 해봐라. 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자존심 살리고 경제 살리고 그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역시 예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리 뭐 경제 살리고 자존심 살려도 또 이 소외 계층이 많으니까 예. 소외 계층한테 우리가 꿈과 희망을 좀 살려주자. 네.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 정책 예. 또 이 그 이웃을 돌보는 뭐 그런 뭐 봉사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이제 나눔 뭐 이런 네. 쪽으로 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살리겠다. 큰 틀에 놓고 네. 그 세부 과제는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제 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의외인데요. 예. 지금 대구는 저 새누리당의 안방이나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그 자존심이 뭐 낮고 무슨 경제가 나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시장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당이 잘못했습니까? 뭐 지역에서 잘못했습니까? 한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예. 여러 사람, 대구 지도층에 여러 사람이 잘못했죠. 네. 쉽게 말해서 시대의 변화에 예. 좀 미리 대응을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인 게 좋을 때도 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민감하게 좀 그 뭐 혁신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자연히 경제적인 문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이 아까 말씀드린 뭐 자존심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네.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또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 바도 있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제 상대 쪽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김부겸 의원이 이제 사실상 도전 의사를 표시했고, 예. 뭐 후보로 뭐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김부겸 의원과 같은 그 야권에 이 저 시장 자리를 넘겨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왜 새누리당에서 또 다시 대구시장을 해야 한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우선은 아무래도 이 뭐 지방 경제라는 것이 중앙 정부하고 떨어져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마침 또 이 대구가 정치적인 고향이고 또 실질적인 고향이고 대구가 압도적으로 지지해줘서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예. 또 마침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창조 경제니까. 네. 또 대구에 있는 인력과 교육 여건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창조 경제 쪽에 한번 전력 투구를 해봐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 뭐 야당이 지금 현 정부하고 손발 맞춰서 뭐 창조 경제 한다는 거는 또 특별한 전문가도 아닌데 네. 그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예. 근데 그 대구 지역은 말이죠. 이제 전통, 조금 전에 정치적 고향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예. 그거 어떻게 새누리당이 깃발만 꽂으면 막 당선되냐. 예. 그래서 이 김부겸 의원이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도 할 수 있다 예.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예, 뭐 국회의원은 네. 뭐 12개 지역구가 있으니까 예. 또 뭐 전부 다 차지하는 것보다는 네. 독식하는 것보다는 뭐 또 다른 당이 누가 뭐 뭐라 그러나 뭐 배출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배출이 되면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네. 뭐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 시장 자리를 놓고는 여론조사를 해봐도 예. 뭐 누구하고 해도 여론에서 한 20% 30% 차이로 네. 뭐 이렇게 성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김부겸 뭐 의원은 또 당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소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만은 뭐 네. 결과는 뭐 두고 볼 일이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서장기 의원께서는 지금 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정보위원회 왜 안 엽니까? 그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네. 저는 정보위원회 안 연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뭐 7, 8번인가 뭐 야당원에서 뭐 요청을 했다는데. 그 요청하는 게 네. 정보위원회 열어가지고 네. 현안 질의하고 뭐 정보기관 험집 내고 정보 기관의 수장 뭐 사퇴 촉구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거 멍석 깔아줄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이라도 네. 뭐 현안 질의도 좋고 뭐 사퇴 촉구도 좋다. 네. 그러나 국회는 이 입법기관인데 법을 하나도 지난 2년 동안에 하나도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법 하나도 지금 심의도 못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이 좀 하자. 네. 열어가지고 법도 심의하고 뭐 야당이 하고 싶은 또 질책도 하고 뭐 정치공세도 좀 하고 섞어서 해야지 어떻게 딱 그 야당이 원하는 정치공세만 하고 네. 문 닫겠다는데 그야말로 그런 멍석 깔아주는 참 멍청한 위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면은 저를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멍석 깔아주는 정보위원회는 열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정보위에 관한 현안 토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전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도 네.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좋은데 지금은 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전부 이제 뭐 옛날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부 국정원에 뒤집어 씌우는 거 또 거기에 대한 책임 묻는 거 네. 이거는 뭐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뭐 특히 또 국가 기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노출을 하고 또 묻고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질책을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 가능할까요? 입니다. 8449님께서는 Yes라고 적으셨네요. 네, 반면에 3234님께서는 No라고 적으셨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을 이용해 주시고요. 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